자, 교재에 보면 오너 코드와 클라이언트 코드가 있어요. 즉, 오너 코드는 클래스를 만들어서 납품하는 사람입니다. 그 클래스를 갖고 실제 객체를 만드는 사람들이 클라이언트 코드예요. 예를 들어서 이 클래스를 갖고 여러분들한테 숙제나 시험을 보게끔 합니다. 그러면 이 클래스를 만든 저는 오너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걸 가져다 쓰는 여러분들은 클라이언트가 될 겁니다. 그럼 이 클래스를 갖고 이렇게 객체를 만들고 프로그램이 구동되게끔 만들게 될 거예요. 자, 클래스라는 키워드를 갖고 클래스 이름을 정의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simple time이라는 이 클래스 이름, 이것이 사용자 정의 타입입니다. 사용자 정의 타입? 그러면은 C샵에서 제공하는 타입들도 있어요. 인티저, 더블, 플로트 이런 것들은 C샵에서 기본적으로 내장된 기본 타입입니다. 그 반면에 여기 클래스라는 키워드를 통해 갖고 만들어진 심플 타임, 이것은 사용자가 주관적인 관점하에 만든 사용자 정의 타입입니다. 자, 클래스는 멤버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멤버. 자, 여기에 hour, minute 이 두 가지와 같은 인스턴스 변수, 멤버들이에요. 심플 타임, 클래스 이름과 동일한 메소드입니다. 메소드. 생성자예요. 그리고 set hour, get hour, set minute, 그리고 get minute. 이런 것들은 메소드입니다. 자,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는 인스턴스 변수와 메소드로 구성되어 있는 이런 것. 심플 타임의 스펙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스펙. 자, 이걸 가져다가 클라이언트 여러분들은 객체로 만드는 작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자, 클라이언트. 자, 요 경계를 두고 요 부분은 오너 코드. 오너 코드가 만든 걸 사용하는 여러분들은 클라이언트 코드가 될 거예요. 자, 여기에 객체를 만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볼까요?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할당 연산자가 있네요. 할당 연산자. 자, 할당 연산자에 오른편부터 수행한다고 했어요. 오른편 표현식부터 수행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new 키워드입니다. new, 새롭게 만들어라. 여기서 new라는 의미는 객체를 만들어라는 얘기예요. 즉, 메모리를 가져와서 객체를 만들어라는 키워드입니다. new라는 것. 자, 그러면은 new라는 키워드를 통해 갖고 simple time, 요 클래스를 수용할 수 있는, 이 멤버들을 수용할 수 있는 크기의 메모리를 시스템 관리자로부터 빌려옵니다. 빌려오면 어떻게 될까요? 요 모양이 될 겁니다. 요 모양. 주소 영역과 데이터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는 이 메모리를 빌려올 거예요. 자, 그것이 여기 보이는 할당 연산자의 오른편 첫 번째 단계에서 하는 것, 심플 타임의 크기만큼 여기 있는 멤버들을 모두 수용할 수 있을 만큼 메모리를 가져온다. 2단계, 메모리에 여기 있는 데이터 영역에, 여기 데이터 영역이죠. 여기에 이 클래스의 스펙,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복사해서 집어넣습니다. 복사해서. 그리고 나서 복사해 놓은 것 가운데 인스턴스 변수 두 개가 있어요. hour, minute. 이것을 모두 디폴트 값으로 초기화를 합니다. 그럼 디폴트 값, 인티저이기 때문에 0이 되겠죠. 0으로 모두 초기화를 합니다. 자, 여기 1, 2단계가 지나갔어요. 1, 2단계 지나갔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6장에서 배우겠지만 여기에 this라는 인스턴스 변수를 하나를 추가를 합니다. 원래 스펙에 없었던 새로운 인스턴스 변수 this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변수를 컴파일러가 만들어 놓게 됩니다. 컴파일러가 스펙이 없는 내용인데도 이렇게 삽입을 해놔요. 나중에 6장에서 얘기했지만 이 this라는 인스턴스 변수의 역할이 뭐냐? 이 객체의 이름표입니다. 이름표. 요거를 가리켜요. 즉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신입생이 들어왔습니다. 그 선생님들이 그 각각의 학생들을 이름을 잘 모르죠. 그럼 그 학생들의 목에는 뭐가 걸려 있을까요? 그 학생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은 당분간은
그 이름표를 보고 그 학생, 즉 그 객체를 지정을 할 겁니다. this가 하는 역할이 이름표예요. 지금 현재 만들어진 이 객체의 이름표입니다. 객체 이름표. 이걸 누가 삽입을 해와? 컴파일러가 삽입을 해놓습니다. 컴파일러. 자, 이 this는 나중에 6장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게 될 거예요. 자, 여기 3단계까지 지나갔습니다. this를 만들어 넣은 순간까지. 거기까지 가는 역할이 new라는 키워드 요 하나를 통해 갖고 이 세 단계를 동시에 수행을 하게 됩니다. 메모리를 빌려오고, 그리고 이 데이터 영역에 simpleTime이라는 멤버, 모드를 카피해 놓고, 그리고 인스턴스 변수는 0으로 초기화를 해 놓고, 그 다음에 this라는 인스턴스 변수를 새롭게 삽입을 해 놓는 것. 그게 new라는 키워드 하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생성자를 호출합니다. 조금 전에 이렇게 복사해놓은 데이터형의 복사해놓은 멤버들 가운데 생성자, 즉 클래스 이름과 동일한 생성자, 메소드입니다. 이것을 호출해요. 호출. 자, 호출합니다. 자, 어떻게 호출할까요? 자, 15와 30을 가지고 호출합니다. 다시 생성자를 호출해요. 이 생성자 15와 30의 인수를 가지고 h와 m은 4개 변수입니다. 얘는 인수고, 자,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인수는 어떻게 된다겠죠? 4개 변수의 오른편에 할당 연산하는 자를 써서 위치한다. 4개 변수의 오른쪽에 위치하면서 인수를 할당한다. 4개 변수가 만들어졌어요. 자, 그 다음에 h에 있는 값을 읽어옵니다. h 뭐였죠? 조금 전에 할당받은 15가 들어가 있습니다. 15를 hour에 할당을 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디폴트 값 0이었던 것이 15로 바뀌게 됩니다. 그 다음 m의 값을 읽어옵니다. m 32 바로 조금 전에 복사해서 넘어왔죠. 30을 읽어와요. 미닛의 값을 할당을 해요. 어디 있나요? 요거. 이전에 디폴트 값 0이었죠. 그것을 30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 순간에 오른편이 끝났습니다. 오른편. 자, 여기 있는 것처럼 메모리를 가져오고 스택에 있는 내용물, 멤버들을 모두 복사해서 데이터 영역에 집어넣고 인스턴스 변수는 모두 0으로 초기화를 하고, 그리고 this 이름표에 해당되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 삽입을 해놓고, 그 다음에 복사해 놓은 것 가운데 클래스 이름과 동일한 메소드, 즉 생성자를 호출해서 외부로부터 가져온 30과 15를 읽어서 hour와 minut의 값을 변경한 상태. 자, 할당 연산자의 오른편이 끝났습니다. 이제 왼편을 해야 되겠죠. 왼편. 많이 봤던 변수 타입하고 똑같, 변수 이름. 자, 심플 타입의 변수 이름을 만들어 놓습니다. 변수 이름. 메모리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메모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할당 연산자 오른쪽에 값을 읽어서 왼편에 값을 기록을 한다. 그러면 이 time이라는 이 메모리 공간에 데이터형에게는 어떤 값이 들어가나요? 오른편에 만들어 놓은 객체의 주소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객체의 주소값. 자, 정리를 해봅시다. 우리가 변수의 종류, 이전 시간에 뭘 배웠죠? 지역 변수. 즉, 매개 변수도 지역 변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역 변수. 이 안에서, 바디 안에서 만들어지고 바디가 닫힐 때 소멸되는 지역 변수. 이 지역 변수는 반드시 하늘이 두 쪽이 나도 프로그래머가 초기화를 해줘야 돼요. 지역 변수는. 그렇지 않으면 쓰레기 값이 들어가고 버그가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다. 지역 변수. 블록 안에서 만들어지고 블록이 닫힐 때 소멸되는 변수. 즉 메모리. 이거를 지역 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1번. 2번. 여기 앞에 있는 인스턴스 변수예요. our, minute과 같은 객체 속에 들어가 있는 멤버, 인스턴스 변수입니다. 두 번째 변수. 시작할 때 0으로 초기화되고 생성자에서 다시 값이 변경되는 변수. 인스턴스 변수입니다. 만약 초기화 안 해놓게 되면은 디폴트 값으로 자동으로 초기화가 됩니다. 로컬 변수는 자동으로 초기화 안 돼요. 사용자가 반드시 초기화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인스턴스 변수는 사용자가 초기화를 안 놓게 되면은 디폴트 값으로 초기화되는 것. 인스턴스 변수. 세 번째, 참조 변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참조 변수. 즉, 오른편에 해당되는, 즉, 요 오른편에 만들어 놓은 요 놈의 객체의 주소값을 할당받는 변수. 할당받는 변수. 이거를 참조 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 가지 변수 유형이 있다. 지역 변수, 인스턴스 변수, 참조 변수. C샵에서는 변수는 이 세 가지 종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참조 변수가 하는 역할이 뭘까? 오른편에 만들어 놓은 객체를 링크를 해줍니다. 추적을 해줘요. 추적을 해줘. 이거를 참조한다라는 뜻입니다. 주소값을 가지고 객체로 접근할 수 있다. 이거를 참조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주소를 갖고 있는 이 변수, 참조 변수입니다. 모든 참조 변수는 앞에 있는 타입이 뭐든지 상관없이 8바이트 크기를 갖고 있습니다. 캐릭터는 1바이트. 근데 유닛 코드, 다국어 문자 저장할 수 있는 것은 2바이트. 정수형 인티저는 4바이트. 플로트도 4바이트. 더블도 8바이트. 더블은 8바이트. 근데 참조 변수는 모든 타입, 요거 앞에 관계없이, 이거에 관계없이 모든 참조 변수, 즉 오른편에 있는 객체 주소를 수용할 수 있는 이 메모리는 8바이트 크기입니다. 8바이트 크기. 자, 그러면 이 참조 변수가 하는 것, 눈에 보이는 것, 실제 내부적으로 코드가 만들어지는 것은 요 모양의 메모리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 참조 변수는 이런 기호도 사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 즉, 이건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건 참조 변수입니다. time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참조 변수. 얘는 오른편에 있는 객체의 주소를 가리킨다. 즉, 참조한다 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링크되어 있는 거죠. 또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오른쪽에 있는 게 초원에 떠돌고 있는 황소예요. 막 뛰어다니고 있어요. 근데 이 뛰어다니는 황소, 이걸 잡을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밧줄을 걸어갖고 카우보이가 던져갖고 잡아와야 쓸 수가 있습니다. 잡아와야 그 황소를 내 것으로 만들고 그리고 황소로부터 뿔을 자르고 가죽을 벗겨낼 수가 있는 거죠. 밧줄. 그 밧줄의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참조 변수가 하는 역할입니다. 이 오른편에 만들어져 있는 이 객체, 메모리, 이거를 잡아채우기 위해서는 이 참조 변수가 필요합니다. 실제 메커니즘은 요거고, 실제 비유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가리키는 거예요.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참조 변수를 만든다. 할당 연산자의 왼쪽. 할당 연산자 왼쪽. 참조 변수를 만든다. 이렇게 메모리를 만든다. 그 다음에 오른편에 객체의 주소를 이 참조 변수에 할당한다. 자, 이렇게 되면 요 하나의 스테이트먼트, 즉 명령문이 끝나게 됩니다. 즉 이 한 줄의 스테이트먼트, 명령문에서는 이와 같은 많은 작업들이 수행된 이후에 객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진행을 해봅시다. 여기에 또 클라이언트 코드 쪽에 요게 있습니다. 타임, 뭐지? 타임, 요거, 이 메모리네. 이 메모리의 값을 읽어옵니다. 뭐죠? OX1234. OX1234 어디 있는 거지?
밧줄, 황소를 잡은 밧줄, 링크, 즉 참조, 요걸로 갑니다. 요걸로 가. 자, 처음 시작은 참조 변수로 불렀지만 이 참조 변수에 있는 주소값을 갖고 객체를 찾아갑니다. 주소값을 갖고 객체를 찾아가요. 자, 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 멤버 접근 연산자입니다. 자, 타임을 통해 갖고 이 객체 속으로 들어왔어요. 그 가운데 이 안에 있는 멤버들 가운데 set hour를 호출합니다. set hour 어디 있나요? 여기 있네요. 호출합니다. 얘는 호출한 놈, 얘는 호출당한 놈, 얘는 호출 메소드 또는 호출자라고 얘기를 해요. 호출당한 놈 요놈은 피호출자 메소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call did 메소드. call did 메소드. 자, 호출자로부터 호출된 메소드로 가봅시다. 호출 메소드 12를 갖고 얘를 호출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4개 변수의 오른편 여기에 12가 들어갑니다. 4개 변수는 메모리가 만들어지는 거고 12 값을 읽어서 H의 데이터형에게 기록을 합니다. 자, H로 갑니다. H 값을 읽어요. 바디 안으로 들어갔어. H 값 12 읽어옵니다. 그걸 어디에 할당을 해? our 메모리 공간에 할당합니다. 그럼 기존의 디폴트 값이 처음에 만들어질 때 디폴트 값이 있다겠죠. 그 다음에 생성자를 통해 갖고 15와 30으로 변경된 것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set hour를 통해 갖고 10이라는 값을 읽어서 기존 hour에 15가 있던 이 값을 바꿔서 12로 수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set hour는 브레이스가 닫혀요. 그러면 여기 H 메모리 공간 지역 변수니까 사라지게 되겠죠. 다시 한번 time 참조 변수입니다. 이거예요. 그 안에 있는 데이터형의 값을 읽어옵니다. 요거예요. 요 주소를 따라갑니다. 오른편에 요거를 만들었던 요놈이네. 그 가운데 멤버 접근 연산자를 통해서 send minutes를 호출합니다. send minute 여기 있네. 아까 여기와 동일하게 메모리를 만들고 할당 연산자의 45 값이 인수로 전달이 됩니다. 45 값을 읽어요. 그럼 m은 45가 될 거예요. m의 값을 읽습니다. 45를 읽어옵니다. minute 기존에 30이 있던 이 데이터 영역에 45를 바꿔서 결정해요. 저장합니다. 끝. 그러면 이 지역 변수도 사라지게 되겠죠. 자, 여기서 세 번째 줄로 갑니다. 여기에 괄호가 있네. 괄호가 있으니까 괄호 먼저 수행. 문자의 보관이 있네요. 그 안에 표현식이 있습니다. time 얘야. 그 안에는 데이터 영역 OX1234 그 주소를 따라가 요 객체입니다. 멤버 접근 연산자 점 get hour를 호출합니다. get hour 어딜까요? 여기 있네. 피호출자입니다. 인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안으로 들어갑니다. return hour의 값을 읽어서 return해라. hour 값 뭔가요? 여기 있네. 12 그러면 이 자리에 return 돼서 12가 들어갈 겁니다. 다음 time 아까와 마찬가지로 여기로 들어가서 이 주소를 따라가서 객체로 가고 그 객체에 있는 멤버들 가운데 get minutes를 호출합니다. 피호출자 여기로 들어와요. minutes의 값을 읽어옵니다. minute 어딨죠? 여기 있는 것 45 값을 읽어옵니다. 그거를 return을 해줘요. 그러면 45가 될 겁니다. 그럼 화면에 출력되는 거는 12 땡땡이 그 다음에 45라는 숫자가 화면에 나타나게 될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것 사용자 정의 타입 그리고 클라이언트 코드에서 이 오너 코드를 가지고 객체로 만드는 것 이 과정을 거친다. 그리고 참조 변수 얘를 통해 갖고 링크되어 있는 즉 레퍼런스 참조되어 있는 객체로 가서
객체 내에 있는 멤버들 가운데 set hour, set minute, get hour, get minute을 읽어옵니다. 자, 이런 과정들, 이거는 12장까지 계속될 거예요. C샵의 모든 제어권의 흐름은 이와 같은 과정으로 흘러나가게 될 거예요. 자, 좀 더 자세히 들어봅시다. 앞에 있는 코드와 똑같습니다. 앞에 있는 코드. 타임, 변수예요. 근데 어떤 변수? 오른쪽의 객체의 주소를 읽어오는 참조 변수입니다. 참조 변수. 자, 이렇게 돼요. 자, 아까와 동일하게 타임, 이쪽으로 가. 이쪽으로 가.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것 가운데 set minute 호출합니다. set minute. 그 다음에 write line 이 줄로 가요. time 변수. 변수 안에 있는 데이터용이요. OX1234. 거기에 해당되는 객체의 주소로 가. 그 안에 get hour를 호출합니다. 그래서 현재 기록되어 있는 hour 값을 리턴해주고 get minute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자, 참조 변수 또 하나 만듭니다. 심플 타입으로. 이름은 today. 그럼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자, 그런데 오른편에 보면 타임이 들어가 있습니다. 타임, 요거. 자, 할당 연산자예요. 오른쪽에 있는 값을 읽어서 왼편에 값을 기록을 한다. 자, 타임, 뭐죠? 요거. 이 안에 있는 데이터 영역은 OX1234. 그 값을 읽어옵니다. 그걸 어디에 전달해? today라는 이 참조 변수의 데이터 영역에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 time이라는 참조 변수에 있는 값과 today에 있는 참조 변수에 있는 이 값 모두가 똑같습니다. 똑같다는 말은 today가 이 객체를 링크를 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연결이 되어 있다. 또는 참조되어 있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참조. 자, 봅시다. 자, 그 말의 뜻은 요거하고 똑같아. 요거. time이라는 참조 변수도 이 객체를 가리키고 today도 time에 있는 주소와 똑같은 놈을 가리키니까 요 객체를 가리키게 되는 겁니다. 황소는 한 마리 대 황소 목에 걸려있는 밧줄은 2개가 됩니다. 2개가 돼. 자, 가봅시다. 자, 여기에 today 이겁니다. 거기에 링크되어 있는, 즉 참조되어 있는 것은 요 객체. 그 안에 있는 set hour를 호출합니다. set hour. 어디 있죠? 여기 있네. 뭐를 갖고? 8을 갖고. 그러면 할당 연산자는 8이 되겠죠. hour 메모리고는 이렇게 돼서 8을 읽어서 집어넣게 될 겁니다. 이 안으로 들어가서, 바디 안으로 들어가서 h의 값을 읽어옵니다. 8. 그걸 어디 할당해? hour. 기존에 15가 있던 이 값을 8로 바꾸는 거예요. 8로 바꾸는 거. 그리고 이 메모리는 끝나게 되겠지. 그 다음에 write line으로 넘어갑니다. today 어디 있죠? 요 참조 변수야. 얘가 가리키는 거? 얘. get hour로 호출합니다. get hour 어디 있죠? 여기 있네. hour를 리턴합니다. hour 어디 있죠? 여기 있습니다. 값이 뭔가요? 8. 8을 읽어서 리턴을 해줘요. 그러면 이 자리는 8이 되는 겁니다. 정리를 해볼까요? 변수는 3가지 종류가 있다. 지역 변수, 참조 변수, 지역 변수, 그 다음에 인스탄스 변수, 그 다음에 참조 변수 3가지 종류가 있다. 그동안 그 가운데 참조 변수는 오른쪽에 있는 놈, 객체의 주소를 읽어와서 기록을 한다. 어떻게? 이렇게 기록을 한다. 기록을 한다. 이게 참조 변수다. 참조 변수.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이 참조 변수는 이 객체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밧줄입니다. 객체가 아니야, 얘는. 객체가 아니야. 얘에 대한 링크를 갖고 있는 변수예요. 밧줄. 밧줄. 참조 변수가 접근할 수 있는 것, 여기 있는 것처럼 참조 변수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퍼블릭으로 지정되어 있는 놈들만 가능합니다. 퍼블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만 가능. 여기는 프라이빗은 절대 접근을 못해요. 외부, 즉 참조 변수를 통해서는 이 퍼블릭만 접근할 수 있고, 여기에 만약에 점 하고 hour를 쓰게 되면은 여기에 이 자리에 hour 참 변수니까 괄호 없이 이렇게 씁니다. hour. 이렇게 하면은 컴파일 오류가 생겨요. 메시지를 읽어보면은 야, 은닉되어 있는데, 숨겨져 있는데 네가 왜 접근하려고 하냐. 네가라는 말은 참조 변수를 얘기를 합니다. 네가 왜 접근하려고 하냐. 너는 그냥 퍼블릭만 접근해라. 참조 변수입니다. 프라이빗은 이 참조 변수를 통해서 절대 접근할 수 없어요. 접근할 수 없다는 말은 여기 있는 값을 읽어올 수도 없고, 그리고 수정할 수도 없습니다. 참조 변수를 통해서는. 그렇다면은 이 프라이빗이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거는 아주 소중한 멤버십을 갖고 있는 보석상자입니다. 보석상자. 즉, 이 보석상자를 열 수 있는, 즉 접근할 수 있는 것, 즉 값을 읽고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은 오로지 이 멤버들에게만 허용되어 있습니다. 참조 변수를 통해서는 절대 못해요. 오로지 이 내부에 있는, 객체 내부에 있는 멤버들에 한해서만 our minute, 프라이빗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겁니다. 권한을 준 거. 더 쉽게 얘기하면 어디 클럽에 가죠. 클럽에 가도 멤버십이 여러 개가 있을 겁니다. 근데 VIP 멤버십 갖고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그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것. 일반 지나가던 한 번 왔던 뜨내기 손님, 이 참조 변수와 같은 이 뜨내기 손님들은 이 VIP 방에는 못 들어갑니다. 그럼 이 VIP 방, 프라이빗으로 설정되어 있는 VIP 방, 누가 들어갈 수 있죠? VIP 멤버십을 갖고 있는 이 멤버들에게서만 열려져 있는 문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것 같이 set hour, 여기 아까 뭐라고 했죠? 여기 8 값을 가지고 왔죠. 그 8의 값을 읽어서 hour 멤버십의 최고봉인 프라이빗 보석 상자에 열 수 있는 set hour에게만 열려져 있는 문입니다. 그래서 밖에서 8을 읽어와서 그 값을 hour라는 보석 상자에 집어넣어서 8로 수정될 수 있었던 거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참조 변수는 오로지 퍼블릭으로 지정되어 있는 메소드 또는 인스턴스 변수에 대해서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불러올 수가 있어요. 점을 통해 갖고. 그 반면에 프라이빗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들, 이것들은 오로지 이 구성원들만 접근할 수 있는 겁니다. 접근할 수 있으니까 외부에서 읽어와서 값을 변경한 거고, 그리고 get minut을 호출했을 때 미닛에 있는 이 소중한 값, 이것을 접근해 갖고 값을 읽어와서 리턴할 수 있었던 거죠. 자, 이 슬라이드에서는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조 변수의 내용, 두 번째로는 멤버십 한정자, 즉 프라이빗과 퍼블릭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것을 모르면은 나중에 11장, 12장 다형성과 클래스의 상속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뉴 프로젝트, 그 다음에 여기 아래에 있는 것 가운데 어디 있나요? 콘솔, 요거를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넥스트. 자, 여기 보면은 요 폴더에 만들 거예요. 요 폴더. 자, 여기에 위치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 마블스라고 하겠습니다. 솔루션 이름은, 프로젝트 이름은 스파이더맨. 자,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메인 메소드가 포함되어 있는 이 program.cs 파일이 만들어졌어요. 자, 여기에 코드를 만들 겁니다. 자, 클래스를 정의를 할 거예요. 자, 여기 메인 메소드가 있는 이 클래스 내에 집어넣을 수도 있지만 클래스 단위로
오너 코드를 만들 겁니다. 자, 여기에 프로젝트 스파이더맨 오른쪽 버튼, 그 다음에 add, new item. 자, 클래스를 선정합니다. 클래스를 만들 거예요. 새로운 오너 클래스를 만들 겁니다. 클래스 이름은 어카운트라고 하겠습니다. add. 자, 두 개의 별도 파일이 만들어졌어요. 조금 전에 클래스를 만들기 위한 account.cs 그리고 메인 메소드가 있었던 program.cs 두 개의 파일이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어카운트에 우리가 멤버들을 정의를 할 거예요. 멤버. 자, 앞에 파워포인트와 다르게 다른 예제를 해봅시다. 보석상자, private. 문자열을 처리할 수 있는 인스턴스 변수를 만들 겁니다. 이름은 name. 자, 이걸 갖고 생성자를 만들 거예요. 클래스를 통해서 객체가 만들어질 때 외부로부터 값을 갖고 와서 인스턴스 변수를 초기화하는 생성자를 만들 겁니다. 생성자는 무조건 퍼블릭이에요. 자, 생성자도 메소드입니다. 그렇지만 차이점이 있어요. 일반 메소드와 차이점. 클래스 이름을 갖고 메소드의 이름을 정한다. 자, 외부로부터 갖고 오기 때문에 스트링 타입을 갖고 올 수 있는 out name이라고 매개 변수 이름을 정했습니다. 자, 생성자는 return 타입이 없어요. 쓰면 안 됩니다. 생성자는. 자, 그 다음에 함수, 메소드의 body 열었어요. 자, 외부로부터 읽어온 문자열을 할당합니다. 어디에? 보석상자인 private instance 변수에 할당을 해요. 생성자입니다. 그 다음에 메소드를 몇 가지 더 만들어 볼 거예요. 참조 변수에서 접근할 수 있는 public. 이름은 setName. 외부로부터 갖고 오니까 생성자처럼 매개 변수가 있어야죠. oName. body를 만듭니다. body. 여기가 똑같이 oName 외부로 갖고 온 문자열을 어디에 할당? 인스턴스 변수인 여기에 할당. 그런데 setName 수행된 다음에 리턴이 없다. 그냥 외부로부터 값을 읽어와서 인스턴스 변수에 값을 초기화하는 것. 이걸로 끝난다. 따라서 리턴 타입은 void. 그 다음에 public 또 다른 거를 한번 정의해 봅시다. 이번에는 getName. 외부로부터 갖고 오는 입력은 없다. body. 자, 뭘 하냐? 리턴을 합니다. 어떤 거? 프라이빗에 있는 이 값을 읽어서 외부로 토스해 주는 것. 리턴입니다. 따라서 리턴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리턴 타입이 있어야 되겠죠. 스트링 타입. 자, 지금 보이는 요 코드. 어카운트 클래스에 있는 요것들은 오너 코드입니다. 즉, 사용자 정의 타입이에요. 어카운트라는 사용자가 새롭게 정의한 타입. 자, 이것을 갖고 이제는 클라이언트 코드에서 사용할 겁니다. 자, 메인 메소드에 쓸 거예요. 자, new라는 키워드를 한번 써볼까요? new. 메모리를 만들어라. 얼마만큼의 크기? 사용자, 요 클래스에 있는 요 멤버들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크기만큼. 자, 이렇게 되면은 메모리를 가져오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멤버들을 모두 복사해 놓고, 그 다음에 여기는 초기 값으로 설정을 해 놓은 상태가 될 거예요. 거기에 한 가지 더 this라는 인스턴스 변수를 추가해서 만들어 놓게 됩니다. 여기까지. 그 다음에 여기 괄호를 엽니다. 여기에 뭐라고 쓰냐면은 I am Spider-Man이라는 문자열을 씁니다. 문자열을 쓸 거예요. 생성자를 호출합니다. 요 매개 변수를, 요 인수를 가지고 조금 전에 만든 객체 속에 있는 생성자 요 놈을 호출합니다. 호출해. 그럼 어떻게 될까요? I am Spider-Man 문자열이 이쪽으로 가고 이쪽에 있는 것을 다시 name 쪽에 토스를 해줍니다.
그럼 네임에 뭐가 들어갈까요? 디폴트였던 0이 아니라 I'm 스파이더맨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자, 객체 속에서 들어갑니다. 조금 전에 있는 거 마냥 클래스 속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따로 객체를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들어간다고 얘기했을 뿐이지 실체는 파워포인트에 있는 것처럼 객체 속에 있는 생성자를 호출하게 되는 겁니다. 호출해서 객체 속에 있는 인스턴스 변수 네임에 I'm 스파이더맨이 기록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 객체를 만드는 과정이 끝났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얘를 낚아챌 수 있는, 즉 참조할 수 있는 참조 변수를 만들어야 됩니다. 낚아챌 수 있는 참조 변수. 이름은 뭐라고 할까요? 이름은 그냥 my account로 하겠습니다. 참조 변수예요. 그러면 오른쪽에 만들어져서 메모리에 있는 그리고 이 값을 가지고 있는 인스턴스 변수 모두 포함해서 이 객체의 주소값이 이 my account라는 참조 변수에 할당이 될 겁니다. 할당. 자, 그러면 끝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메모리상에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지만 메모리상에 객체가 만들어지고 I am 스파이더맨이라는 문자에 들어가 있는 인스턴스 변수 네임을 포함하고 있는 객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것을 화면에 출력해 봅시다. 콘솔 참조 변수 writeLine 그 다음에 괄호 열고 my account로 들어갑니다. 참조 변수가 되겠죠. 이 주소값을 따라가면 오른편에 만들어진 이 객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멤버들 가운데 멤버 접근 연산자 뭐를 호출할까요? getName을 호출합니다. getName. 자, getName 뭘까요? I'm 스파이더맨이라 기록되어 있는 이 값을 리턴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getName입니다. 자, 끝. 구동을 해볼까요? 자, 여기 I'm 스파이더맨, 즉 my account의 참조 변수를 따라가서 객체 속에 있는 getName을 호출한 그 결과가 I'm 스파이더맨입니다. getName을 호출해서 수행된 결과 뭐였죠? 여기 있는 것처럼 인스턴스 변수에 I'm 스파이더맨이 기록되어 있는 이 값을 읽어서 리턴한 것. 그것이 이 자리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I'm 스파이더맨 그것을 화면에 출력하는 거예요. 출력하는 거. 자, 여기서 또 하나 들어가 봅시다. 이름을 바꿔볼까? 이름 바꾸는 게 아니라 이걸 한번 해봅시다. 자, 참조 변수 하나를 더 만듭니다. account type. 이름은 your account. 근데 여기에 객체를 오른편에 놓는 게 아니라 이 객체를 가지고 있던 이 주소값 이것을 할당하게 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객체 주소값을 할당돼 있고 그 값을 읽어와서 your account라는 이 참조 변수에 할당하게 될 겁니다. 자, 이거를 한번 실행을 해보고 똑같이 참조 변수는 얘를 이용해갖고 getName을 호출합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볼까요? 자, I'm 스파이더맨 똑같이 나옵니다. 즉 15번째 줄에서 수행된 요것과 I'm 스파이더맨 18번줄에서 수행된 요 writeLine 수행된 결과 모두 동일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 객체는 하나를 만들었지만 이 객체에 연결된 밧줄은 my account와 your account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가 있는 것. 자, 이걸 한번 해볼까요 또? 자, your account 얘를 통해 갖고 요 인스턴스 변수 프라이빗으로 설정된 인스턴스 변수에 접근하려고 해봅시다. name 갑자기 바뀌었는데 자, 이렇게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컴파일 오류가 생깁니다. 자, 메시지 창 한번 볼까요? 뒤에 어디 있나요? 에러리스트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 써 있잖아요. 자, 보호 영역에 있는데 네가 왜 접근하려고 하느냐. 네가라는 말은 뭘까요? your account. 즉 참조 변수가 야 네가 무슨 힘이 있다고 네임이라는 프라이빗에 있는 보석 상자를 열려고 하냐. 그래서 오류가 나온 겁니다. 따라서 참조 변수를 통해서는 퍼블릭으로 지정되어 있는 멤버들만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 부분들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한 가지 더 또 해볼까요? 자, 여기서 your account 점 setname을 합니다. setname. 여기에 I am Batman 집어넣습니다. 자, 어떻게 될까요? your account를 따라갑니다. 그럼 이 객체에 접근할 거예요. 객체 속에는 name에 I am Spider-Man이 있었습니다. 자, 그 가운데 요 객체, 얘를 따라간 이 객체, 거기에 setname을 호출합니다. 뭐였죠? setname 이겁니다. 여기에 매기 변수는 oname은 뭐가 될까요? I am Batman. 이 문장이 됩니다. 자, 들어왔어요. I am Batman. 기존에 name, I am Spider-Man이라고 써있던 이 내용물을 지우고 요 외부에서 가져온 매기 변수를 통해서 가져온 I am Batman. 이걸로 변경을 하게 됩니다. 변경. 자, 이걸 한번 또 출력을 해볼까요? 자, 똑같이 your account, get name. 그럼 뭐가 출력되나 한번 볼까요? 이렇게 I am Batman이 됩니다. 즉, 객체 속에 기존에 name이라는 private instance 변수에 기록되어 있는 I am Spider-Man 이거를 지우고 두 번째 줄에서 I am Batman으로 수정한 겁니다. 그것을 수정된 결과를 get name으로 가져온 거죠.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그러면은 요거를 다시 한번 호출해 볼까요? 자, 요 배트맨이 아니라 앞에서 최초의 첫 번째 참조 변수 my account로 해봅시다. 해볼까요? 요것과 요거의 결과가 어떤지 한번 봅시다. 얘는 your account를 통해서 get name으로 호출했고 my account를 통해서 get name으로 호출한 거. 결과를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즉, I'm Batman 여기 있는 거. 그것은 21번째 줄 수행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22번째 줄은 my account란 참조 변수를 통해서 get name으로 호출했어요. 그것이 제일 밑에 있는 I am Batman 이겁니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객체는 하나를 만들어서 계속 업데이트를 합니다. 즉, set name을 통해서 업데이트를 하고 또 다른 set name을 통해서 업데이트한 것. 그것이 반영된 결과 그것을 참조 변수를 통해서 가져오게 된 거죠. 즉, 객체는 하나를 만들어서 이 안에 참조 변수들은 인스턴스 변수는 계속 변경과 그리고 수정이 반복되지만 참조 변수를 통해서 가게 되면은 그 변화된 과정들을 늘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 부분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요. 자, 오늘 수업은 참조 변수가 핵심이에요. 첫 번째는 객체가 만들어진 과정. 두 번째로는 참조 변수의 역할. 그리고 그 참조 변수를 통해서 객체가 연결되는 그런 과정.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메커니즘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참고로 브레이스가 닫힙니다. 여기 있는 거 변수예요. 참조 변수라고 하지만 블록 안에 있는 지역 변수입니다. 물론 your account 얘도 지역 변수예요. 블록 안에 있는 지역 변수. 어떻게 될까요? 얘가 먼저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얘가 사라져요. 그 다음에 이 객체 메모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사라집니다. 즉, 이 객체를 어떤 누구의 참조 변수도 가리키고 있지 않다. 즉, 밧줄로 메워놓지 않았다. 라고 한다면은 얘는 사라집니다. 객체는 반드시 밧줄로 연결을 해놔야 돼요. 참조 변수를 통해서 연결을 해놔야 됩니다. 객체의 참조 변수가 하나도 없다. 라고 한다면은
그 객체는 스스로 사라집니다. 다시 한번 브레이스가 닫히면서 your account 변수 사라지고 그 다음에 my account 사라지고 이 객체에 이젠 더 이상의 참조 변수가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객체도 사라지게 됩니다. 마치 그거하고 똑같아요. 초원에 황소가 뛰어놀고 있는데 그걸로 밧줄을 잡았어. 두 번째 밧줄로 잡았어요. 황소는 목걸이가 두 개가 있습니다. 밧줄이 두 개가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밧줄을 하나 풀었어. 메모리가 사라지면서 your account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럼 황소는 밧줄 하나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도 사라졌어요. 그럼 황소는 어떻게 될까요? 다시 초원 속으로 뛰어 들어가게 될 겁니다. 내게 아닌 거죠. 응용 프로그램 것이 아닙니다. 황소는 초원 속으로 사라집니다. 그 말의 뜻은 그 객체는 다시 원래 소유자인 시스템 관리자로 반환이 되는 거죠. 자, 이 과정 매우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파워포인트와 지금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반복적으로 언제라도 객체를 머릿속에 그릴 수 있도록 학습을 하세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프로퍼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프로퍼티. 예전에 프로퍼티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다음 한 시간은 다음 주 금요일 날은 프로퍼티를 갖고 1시간 동안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